전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알려드렸죠. 그치, 방금 본 저 영상이 선생님들 이야기예요. 생활지원사나 장애인 활동 보조나 같은 거예요. 대상자 누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장애인한테 가게 되면 장애인 활동 보조. 이분들 나이가 65세가 되면 누가 간다? 생활지원사. 이런 교육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직 몰랐어요. 국비사업이라고 그러죠. 국가에서 직접 돈을 주고 운영하는 사업. 거기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중 한 꼭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라고요? 일하시는 분이 본인들이 어떤 직업이고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 직업의식도 낮고 전문성이 낮은 상태에서 서비스만 제공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요구한 자격증은 하나였습니다. 뭐요? 방금 저 서비스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요양보호사.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만 요구했지 선생님이 학력이나 연령을 제가 물어보던가요? 저 그 관심 없어요. 선생님들 재력도 내가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본인들의 전문성만 저는 인정받으면 돼요. 그래야지 저 영상에서 본 저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들 모르셨구나 정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왜 도입했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 영주는 몇 프로? 42%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면단위는 몇 프로? 50에서 60%. 그럼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돌봄은 수요가 급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누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가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가장 시급한 문제, 노인. 그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뿌려졌죠. 아까 전에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안 나와요. 전국적으로. 그 이유는 등급을 받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의 부족. 장기요양은 거의 어떤 서비스를 많이 받냐면 방문요양을 가장 많이 희망을 하는데 방문요양은 1대1 케어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분들조차도 전문의식이 떨어지니까 자격증은 따고 일하려고 하지 않고 돌봄이 자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른 방법을 하죠. 노인 맞춤 돌봄으로 사람들을 밀어넣게 되기 때문에 생활지원사의 수요가 계속 늘 겁니다. 그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지금 올해 인원이 아마 내년 되면 저희가 늘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기간이 다 흡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하나의 기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늘어야지 정부는 돈이 아끼는 거예요. 왜? 한 명이 지금 몇 명 보고 있어요? 16명. 최대 18, 20명까지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전문성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사진 기술만 갖고 있겠어요? 서비스하는 제공하는 기술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거를 추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부심 갖고 이걸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 지원에는 가사. 그죠?
가사에 뭐가 들어가요? 주거에 대한 문제, 청소, 식사, 장보기, 이게 들어간다. 의료에 대한 건 들어갈까?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복약 관리, 약 먹었는지만 확인하고 병원에서 이동 도까지는 줘도 실질적으로는 누가 해야 된다? 가족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아까 영상 보셨죠? 찾아오는 서비스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서비스 때문에 얼마 전에 간호법 때문에 시끄럽게 싸움이 난 거예요. 저 찾아오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의사가 하겠어요? 간호사가 하겠어요? 간호사가.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간호사가 우리 기회로 하는 혈압기 있죠? 그게 아닌 뭐로 해서 전자혈압기 썼죠? 지금 여기 의료법에 걸려있어서 그래요. 이걸 잘 일반 분들이 몰라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의사 눈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럼 간호조무사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통합 돌봄을 위해서 간호사협회에서 부탁을 한 게 뭐냐면 간호법 개정. 가족법이 개정이 되면 간호사들이 집으로 갑니다. 복약 관리를 해주고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셔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영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거 어디서 배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방문간호 사업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원래 저희 지침에 보면 생활지원사와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한 개의 팀으로 만들어서 돌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지침서나 사업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간호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니까 간호사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방문간호는 방문과도 따로 일반 기본 케어로 들어가는 거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 2026년도에는 통폐합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까지 선생님들이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아마 근로시간과 월급이 달라질 거예요. 혹시 그 전에 퇴사하실 분은 없죠? 제가 계속 이거 물어봐야 돼. 그만큼 생활지원사가 권한이 되게 올라간다는